외국인의 연속 수급 확인하는 속에서 오늘도 웃고 있는 양대 시장입니다. 코스피가 오늘 장중에 50포인트 넘게 플러스권, 코스닥은 지금 8.5%가량, 8.5포인트가량 플러스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냥 지금은 기분 좋게 고를 외쳐도 되는 시장이 맞을까요?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송태현 유한타증권 일산본부장 과장, 메리츠증권 도곡지점 신유진 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일단 저희 첫 번째로 여쭤보고 싶은 게 앞으로 시장이 좋다면 그냥 뭘 사도 괜찮은 건가? 최근 들어서 지금 깃발 꽂고 움직이는 쪽은 다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 건가? 이런 고민 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를 첫 번째 종목으로 잡고 얘기 나눠볼게요. 자, 6만 원을 만들었다가 지금은 6만 원 하회하고 있습니다. 59,700원, 59,800원 지금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터치는 있었다라는 점. 자, 송태현 과장님. 삼성전자가 사실 오후 들어서 조금 수급이 빠지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6만 원 만들어 놓고 지금 6만 원 하회하는 것도 일부 외국계 쪽 그리고 기관 쪽에서 들어왔던 물량이 좀 다시 나가는 것도 확인이 돼요. 지금은 어떤 구간으로 보세요? 6만 원 왔기 때문에 차익이라고 보시는 관점이신지요? 차익이라는 관점보다는 네. 일단 선물 옵션의 그 선물 포지션에 대한 부분 때문에 상승폭을 일부 되돌리는 부분이 아닌가? 아침에는 이제 외국인들이 선물에 대해서 매수 물량이 상당히 좀 많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관련돼서 프로그램 매수 물량이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삼성전자가 6만 원을 넘어서게 되는 이러한 흐름이 나왔었는데 결국은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여기서부터에 대한 가격적인 메리트를 가지게 되고 더욱더 상승이 나오게 됐을 때에는 과연 얼마만큼이나 지수가 더 올라갈 수 있는지 이 부분과 결국은 연동을 해서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게 될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가능성은 조금 낮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반도체 섹터와 관련돼서는 투자 심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은 엔비디아 관련돼서 AI에 관련된 결국 수요가 다시 한 번 더 견조하다는 것을 시장에서는 확인을 했던 부분이 있었었고 그에 따라서 관련된 종목이었던 SK 하이닉스라든지 아니면 삼성전자가 전반적인 반등이 나오게 되는 이런 흐름이 있었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레거시 관련돼서도 사실상 지금 다시 한 번 더 공급에 대한 부분이 많은 부분 제한이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가격적인 부분이 기대감도 상당히 더욱더 높아질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러한 이제 이 많은 투자 심리가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삼성전자가 SK 하이닉스 대비 더욱더 매력도가 있겠는가 이 부분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에는 저는 비교 열의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반도체 투탑에서 결국 한 종목을 선택을 했을 때에는 결국 하이닉스를 계속적으로 긍정적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게 되지 않겠는가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만약 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어느 정도 이 가격대를 유지해 주거나 아니면은 약간의 우상향이 그려지는 그림이 나왔을 때에는 결국 반도체 소부장에서에 대한 고민을 다시 한 번 더 해봐야 되게 될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삼성 파운드리에 관련된 종목군들도 오히려 괜찮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연말과 연초 관련돼서 M15X 관련돼서 이제 장비가 들어가게 되는 부분이 있게 될 텐데 그 관련돼서 수주가 나올 수 있을 만한 이 장비 업체라면 지금에서는 충분히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고민을 해보고 있습니다. 투톱 중에 비교해 본다면 오히려 HBM 잘하는 쪽 SK 하이닉스 보는 게 맞다라는 의견이시네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삼성전자를 바라보는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지분 관련한 이야기가 최근 시장에서 화두인데요.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보통주 8.51%를 보유 중인데 최근에 상법 개정안 이런 보험업법 개정안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그러면 지배구조 개편이 맞물리니까 삼성생명 쪽에서 삼성전자에 대한 지분 처분이 이슈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6월 5일 날짜로 삼성생명을 사자라는 키움증권 리포트도 보이기는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삼성전자를 둘러싼 지배구조 이야기가 굉장히 핫하거든요. 얼마 전에 있었던 삼바 인적 분할도 관련한 일맥상통한 얘기인 것 같고요. 그 중심에 있어서는 삼성그룹주는 다 기회를 주고 있는 건가요?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상 지금 보게 되면은 이 상법 개정에 대한 이슈 자체가 시장에서는 계속 크게 나오게 되고 이제 주주 환원에 대한 네. 부분이 더욱더 많은 부분 강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만큼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정 부분 바로 시행이 되지 않을 수 있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진행이 되게 되었을 때에는 예전만큼이나 오너 위주에 대한 이런 지배 구조에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이 오너 위주보다는 이제 주주에 대한 부분으로 더욱더 많은 부분 바뀔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 이런 부분은 더욱더 많이 가져가 볼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는 삼성물산도 이런 부분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지금 시장에서는 판단을 하는 것 같고 그 관련돼서 17만 원 언저리권을 이제 돌파를 했다가 지금은 약간의 이제 이 상승폭을 되돌리는 모습을 보였는데 어쨌거나 추세에 대한 부분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러한 관점에서도 사실상 현대그룹 쪽에서도 오늘 이슈가 좀 발생을 했던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이 결국 일맥상통하게 계속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배구조에 관한 얘기가 나올 때 삼성전자는 하방도 그럼 열어놓을 수 있는 걸까요? 근데 삼성전자에 대한 하방이 과연 나오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는 블록적으로 가져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시장에서 물량이 풀리는 것보다는 당연히 그 삼성전자의 지분을 다른 쪽에 대한 계열사 쪽에 넘기는 부분이라든 이런 부분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서 전자가 이 관련돼서 정말 물량이 풀리게 되면서 많이 매도가 나온다 이렇게는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최근에 워낙 상법 개정 이슈 그리고 지배구조 관련한 이야기가 큰 화두이다 보니까요. 삼성그룹주가 안 올랐었던 것도 아니고 지금부터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많습니다. 따로 정리를 잘 해둬야 할 필요는 있었는데요. 근데 이제 반도체 쪽으로 본다면 오히려 SK하이닉스에 집중하자라는 의견 또한 있어서요. 먼저 우리 송 과장님의 의견 정리는 일단 삼성전자에 있어서는 긍정적이나 조금 더 핀셋 전략을 쓰자면 SK하이닉스 쪽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신 부장님 의견 또한 궁금해집니다. 워낙 삼성전자 좋게 저희에게 얘기 잘 해주셨는데 이제 6만 원까지 올라온 자리거든요. 지금도 매력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리 맞을까요? 물론 밸류에이션이 싸기 때문에 네. 현재 수준에서는 저도 여전히 매력적이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근데 여기에서 올라가려면 HBM이 돼야 된다 여전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가 수준에서는 저는 한 6만 5천 원 정도까지는 열어놓고 봐도 된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한 이 정도는 지금 외국인의 매수세가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한 10% 언더 수준까지는 저희 국내장에 대한 베팅까지 생각하면은 이 정도까지는 열어놓고 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지금 이게 매수세가 한 4거래일 연속 매수 나오고 있는데요. 아직 뭐 바닥콜이다 할 만큼 뭐 그 정도 외칠 만큼 대량 거래 수준은 아닌 듯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은 의미 있는 물량 정도는 생각은 되거든요. 일단 뭐 하반기 메모리 시장 턴할 거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 HBM 관련해서는 여전히 노이즈 있긴 하지만 뭐 언젠간 되지 않겠냐. 현재 수준에서는 좀 매수해도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으로 여겨지긴 하는데요. 지금 근데 여기서 봐야 될 게 이게 디램 가격 상승 때문에 메모리 가격, 메모리 개선은 맞다는 시각이 세지고 있는 건 맞지만 이게 중국이 지금 치고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 면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예전처럼 그냥 메모리 가격이 오르고 메모리가 반등한다고 해서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 세게 사자 이렇게는 기대하기 좀 힘들어 보이고 그래서 과거와는 확실히 다른 패턴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HBM이 돼야 그나마 하이닉스만큼 그리고 삼성전자도 올라갈 수 있고 네 지금 HBM3 정도로는 그거의 진입은 크게 의미 있다고 여겨지진 않고 HBM4 하이닉스가 준비하고 있는 그 정도는 같이 들어가야 주가도 의미 있게 오를 수 있다고 보이고요. 지금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6만 5천 원까지 바라볼 수 있는 거는 일단 새 정부 증시 부양책 뭐 이런 기대감도 있고 국내 증시 탄력이 좋아지고 있어서 외국인 매수세는 어쨌든 좀 계속 긍정적으로 봐도 될 것 같아요. 현재 대부분 글로벌 펀드가 우리나라 비중 굉장히 언더웨이트 하고 있는데 엄청 많이 팔았었던 거죠. 그래서 향후에 뭐 새 정부 기대감이나 뭐 유동성 증가 그리고 원화 강세 기대감까지 더해지면 여기서의 수급도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해서
주가도 좀 위로는 베팅해 볼 만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물론 진짜 의미 있게 가려면 HBM4 네, 같이 가야 하이닉스처럼 가야 같이 진입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5,000원까지는 긍정적으로 열어볼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 추가적으로 더 가기 위해서는 고부가 가치 디램에서의 기술력을 확인해야 한다라는 단서가 달리네요. 삼성전자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 들어오는 수급 유의미성 정도로 오케이 사인 두 분 모두 주고 계시네요. 다만 앞으로에 있어서 기술력 점검은 필요해 보입니다. 삼성전자 얘기 나눠봤고요. 자,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쪽도 궁금증 많으실 것 같아요. 지금 사야 하는 건가 싶으실 것 같은데요. 카카오입니다. 이따가 차트 시간에 좀 얘기 드리겠지만 지금 차트 좋아하시는 분들은 오늘 카카오의 움직임이 예사롭지가 않거든요. 장기 입형 뚫었고요. 단기가 아니죠. 꽤 그동안 만들었던 박스 라인도 뚫었고요. 거래량이 최근 들어서 굉장합니다. 자, 무엇이 동력일까요? 송 과장님, 신정부 아니면 뭐 지역 화폐 그리고 눌려 있다 뭐 다 맞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만 어디에 더 키를 두고 보세요? 정책적인 모멘텀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의 시장의 흐름, 시장의 현상들을 가장 잘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자회사인 카카오페이가 상한가에 사실 들어가게 됩니다. 카카오페이가 상한가에 들어갈 만한 종목인가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 기본적인 펀더멘털에서는 그러긴 쉽지 않았을 텐데 정책적인 부분에 의해서 함께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관측에서 같다는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에는 추가적으로 정책에 대한 모멘텀이 시장을 지배하는 한에 있어서는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가상자산 관련돼서 정부에서 다시 한 번 더 이제 의지를 확인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대통령 정책 실장 관련돼서 해시데이 오픈리서치의 김용범 대표가 이제 임명이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가상자산 관련해서 앞으로도 정책을 더욱더 이번 정부에서는 힘있게 얘기를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주요 정책에 대한 포인트를 보게 되면 워낙 스테이블 코인 관련돼서 이제 이것을 더욱더 많은 부분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발행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외에도 보게 되면은 이제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결국은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게 돼서 연기금이라든지 기관 투자자가 투자를 할 수 있게 만들 거고 그리고 이를 더불어서 조금 더 큰 많은 금융 자산들을 토큰화해서 이것을 쪼개서 이제 이 투자를 할 수 있게 된 이런 부분을 바꾸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었었는데 결국은 워낙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 많은 기회라는 부분이 이 작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게 될 거고 지금의 이미 거래량이라는 이런 부분을 보게 되었을 때에는 비자라든지 아니면 마스터카드 대비했을 때보다도 거래량이 더욱더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에 대한 이런 거래에 대한 부분에 대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이제 관측에서 이쪽에 조금 더 힘을 더 많이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관련돼서는 맨 처음에는 주요 예상 로드맵을 보게 되면은 스테이블 코인 관련돼서 처음에는 은행에서 이제 발행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것이 점차적으로 더욱더 확대가 되게 되면서 IT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피테크 기업으로에 대한 확장이 예상이 되고 있는 만큼 그런 부분에서 이미 그 이전에 페이에 관련된 부분의 결제 시스템을 갖고 있는 이 회사들이라면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지금 시장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페이가 여기에서 상한가에 진입을 했고 그 다음에 다나 같은 경우에도 상한가에 진입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사실 카카오페이를 자회사를 갖고 있는 부분이 있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일정 부분은 이제 주목도가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에도 보게 되면은 이제 오픈 AI의 이러한 이제 AI 관련된 B2C 사업에 대한 확장이라는 이런 부분이 추가적으로 더욱더 많은 부분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까지 생각을 해봤을 때에는 카카오가 바닥에서부터에 대한 이런 주목도가 올라갈 수 있는 좋은 구간에 왔구나라는 부분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카카오 관련돼서는 긍정에 관련된 이러한 의견을 드릴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거래량이라는 이런 부분이 많이 터진 상태에서 바이앤홀드의 전략을 사용하냐? 이거는 사실 조금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트레이딩을 염두에 두면서 계속적으로 움직임을 가져가셔야만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것에 대한 매도를 진행을 하게 될 때에는 추세를 크게 이탈하지 않는 이 음봉이 발생하기 전까지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홀딩을 하시면서 가져가다가 음봉 발생 시에 그때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매도로서 나오는 방법이 더욱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포트에 카카오가 없으신 분들은 그러면 오늘 이후에 좀 조정이 나온다 했을 때 접근하는 것은 가능할까요? 저는 차라리 비중을 조금 더 줄여서 오늘 들어가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만약에 여기서부터에 대한 갭이 발생을 하게 되었을 때 어제도 사실 못 샀는데 내일 갭 발생한 이후에 살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에는 오히려 지금 비중을 원래 생각했던 것 대비했을 때보다 낮춰서 들어가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의 움직임에 따라서 또 한 번 대응을 하게 되는 이것이 사실상 바라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지 이것을 내가 바닥에 정확하게 잡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게 되면은 늘 이런 종목에 관련돼서 강 건너 불구경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이런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강 건너 불구경하기 정말 싫죠, 여러분. 카카오는 만약에 관심 있게 본다라고 한다면 오늘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가 않다. 다만 추세를 이탈하는 음봉이 나왔을 때는 그때는 빠르게 잘라낼 수 있는 전략이 중요하다. 긍정의 코멘트 주셨습니다. 오픈 AI가 카카오랑 묻으면서 최근에 차트도 막 활발해지고 거래도 활발해지기 시작한 거였거든요. 근데 여기에 신정부 들어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 얘기가 나오니까 더블 모멘텀처럼 느껴지기는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거 진짜 이제 앞으로 이 추세를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 기대감 계속 역시 실어볼 수 있다의 의견이신지 궁금하네요. 네, 저도 긍정 의견이고요. 네.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박스권 상단 예, 뚫었죠. 네, 맞아요. 양봉 내면서 뚫었는데 일단 차트상으로 봐도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상승세가 기대되는 상황이고요. 물론 카카오페이가 상치고 뭐 그 외에 카카오 그룹주들이 다 올라서 카카오도 덩달아 같이 오른 거긴 하지만 일단 차트상으로도 좀 거래량 터지면서 더 올라갈 만한 여지 커졌고 카카오페이 자체도 이 앞으로 새 정부의 그 코인 관련한 뭐 디지털 자산 이런 거에 대한 우호적인 멘트들이 계속된다고 하면은 그러면 주가 상승세가 지속될 수 있다고 보여서 카카오 또한 같이 올라갈 수 있는 개연성 커진다고 보입니다. 지금 이게 뭐 미국에서 급등했던 서클 뭐 이 영향도 있을 텐데요. 그 관련해서도 되게 좀 얘기들이 많죠. 비싸다, 뭐 또 향후에 뭐 실적이 빠질 가능성이 크다, 뭐 등등 이런 얘기들이 많긴 한데 저는 이게 어쨌든 그런 부정적인 의견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쪽 의견들이 좀 더 크게 작용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글로벌 전체적으로도. 그래서 이런 점 감안했을 때는 오늘 주가 크게 올라서 좀 부담스러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저도 마찬가지로 살 거면 오늘 사자 이거고요. 네, 아니면 내일 사자. 그러면 바이 앤 상방을 홀드. 본다는 의미시네요. 예. 저는 뭐 음봉이 당연히 추세 무너지면 당연히 좀 줄이고 가야 된다는 건 맞지만 지금 주가 엄청 많이 빠져 있거든요. 카카오도. 그리고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좀 카카오 자체적으로도 이 정부에서의 좀 수혜 입을 만한 면이 많기 때문에 이 정도 주가 수준에서는 좀 비중을 뭐 크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싣고 계속 가져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두 분 의견이 여러분 공통됩니다. 말씀해 주셨지만 미국에서 서클이라는 기업이 상장을 했는데 그 스테이블 코인 USDC를 발행하는 미국의 핀테크 기업이거든요. 근데 지금 딱 뭔가 글로벌리 움직임이 같죠? 방향성이 같다면 지금 카카오가 갖고 있는 재료의 상방도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겠다. 들어갈 거면 오늘 들어가는 것도 두 분 모두 오케이 사인 주셨습니다. 이런 경우가 별로 없는데 오늘 카카오에서 확인을 했네요. 앞으로 저희도 지속 관심 있게 바라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갈 건데요. 이재명 정부의 AI 투자 최대 수혜가 이쪽이 될 거다라는 증권사의 픽이 있었습니다. 바로 미래에셋 증권이 아니라 미래에셋 벤처 투자입니다. 근데 오늘 움직임을 보니까 움직임이 나오기는 하는 듯 안 나오는 듯 해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의견부터 말씀드리면 긍정인데 얘는 조정시 매수.
조정 시요? 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말씀을 하신 것처럼 AI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벤처 투자라든지 아니면 스타트업 관련돼서 더욱더 투자가 많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러한 이제 창투사라든지 아니면 뭐 벤처 투자라든지 관련된 이제 펀드들이 많이 조성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개가 끄덕끄덕 거려지는 부분도 상당히 많고요. 하지만 테마적인 부분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에는 이 관련돼서 이제 펀드의 자금을 수령을 하게 되고 그 펀드가 다시 한 번 더 내려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투자에 대한 성과로서 다시 한 번 더 돌아오기까지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에는 많은 부분 시일이 걸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게 될 거고 그리고 AI에 관련돼서 포커싱이 맞춰지는 것 역시나 약간의 파생돼서 나오는 이러한 이제 정책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파괴력이라든지 아니면 강도 자체가 계속적으로 AI라든지 이런 부분만큼 연결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는 강도는 조금 더 약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섹터에 대한 크기를 생각을 해봤을 때에도 섹터 자체의 크기가 다른 섹터들 대비했을 때보다는 그렇게 크지는 않거든요. 그런 관점에서도 생각을 해봤을 때 계속적으로 이어지기보다는 약간의 지그재그 형식으로 어느 정도 모멘텀이 있었을 때 아니면 이슈가 있었을 때 팡하고 수익률이 났다가 다시 그것이 꺼졌을 때에는 언제 그러냐는 듯이 일부 이제 상승폭을 되돌리게 되고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이슈가 발생했을 때 다시 재차 올라가게 되는 이러한 이제 N자형 같은 경우가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서 저는 이제 만약에 매수를 하게 된다 하더라도 조정 시에 매수를 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미래에셋 벤처 투자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저라면은 6,000원까지는 지켜볼 것 같아요. 6,000원을 지켜보면서 어느 정도 전 고점 지지를 해주는지 이 여부를 그때 확인을 할 것 같고 그때에도 만약 기관들에 대한 매수세가 계속적으로 견조하게 들어오는 부분이 있게 된다면 그때 이제 매수로서 대응을 하게 되는 이러한 부분으로서 좀 가져가는 것이 더욱더 맞지 않나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단순하게 계속적으로 이쪽도 정책에 대한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게 되면서 들어가는 거는 물론 가능하기는 하지만 저라면은 이제 조금 더 이렇게 전자의 전략대로 하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데 조금 내려왔을 때 매수하는 것에 있어서 긍정의 사인을 주셨기 때문에 미래에셋 벤처 투자 보자고요. 사실 창투사는 이전에 재료가 한번 강하면 프리오사에서 경험 많이 하셨다시피 강하게 올라갈 수 있잖아요. 이번에 이제 증권사 픽이 또 미래에셋 벤처 투자인데 최근에 움직임이 또 반응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에서 눌림시 공략 의견 주셨어요. 그러면 차트를 한번 볼게요. 근데 좀 강하게 단기간에 오르기는 했네요. 자, 추가적으로 상방 여력 보시는지 역시 궁금합니다, 신 부장님. 네, 저도 여기서도 추가적으로 네네. 올라갈 수 있다고 여기는데, 그거는 좀 미래에셋 증권 좀 주가의 영향을 좀 받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고요. 근데 미래에셋 증권이 더 갈 것 같긴 해서, 네, 미래에셋 벤처 투자 또한 같이 오름세를 보일 거로 생각은 합니다. 당연히 단기간에 오른 만큼 좀 조정 가능성은 열어둬야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최근에 오르다가 오늘 좀 리포트 나오면서 더 오른 건 맞지만 최근에도 단기간 되게 많이 올랐던데 이게 미래에셋 증권에 의해서 좀 이름 영향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여기에 이제 당연히 오늘 보고서 나왔듯이 AI 밸류체인 포트폴리오 이런 다량 보유하고 있고 거기에 수혜도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VC 관련된 정책들 거기서도 우호적인 정책들도 나올 수 있어서 그런 면에서 좀 괜찮다라는 얘기들이 있는데 저 또한 그 면에서는 좀 동의하는 의견이고요. 지금 미래에셋 증권 또한 코인이나 그다음에 STO 향후에 이제 디지털 자산에 있어서 가장 앞설 거다. 증권회사 중에 이런 기대감으로 많이 오르고 있는데 이런 면에서 이 증권이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면은 같이 좀 가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고요. 저도 또 여기서 오늘 사자, 당장 사자 이렇게 외치는 건 아니고 그냥 적정 비중 정도 가지고 트레이딩 하는 관점으로 가져가 보자 정도의 의견 드리겠습니다.
적정 비중으로를 가지고 바라보자. 만약에 관심 있게 보신다면 두 분 의견은 그렇다면 긍정으로 정리되겠습니다. 미래에셋 증권도 좀 좋게 보신다는 코멘트 받았는데 연동해서 같이 갈 수 있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어서 AI 소프트웨어 단 한번 볼까요? 최근에 차트 움직임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솔트룩스, 코난테크놀로지 일제히 강한 시세가 불을 뿜어져서 나오는데 한글과 컴퓨터 역시 마찬가지예요. 특히나 한글과 컴퓨터는 장기 박스를 여전히 또 오늘 뚫는 흐름이 나와서 최근에 이런 종목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송태용 과장님, 이런 종목들이 근데 또 잘 가더라고요. AI 소프트웨어는 AI 투자에 대한 신정부의 바람이 어쨌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도 여전히 긍정입니까? 긍정의 의견을 드려요. 네. 사실 한글 컴퓨터는 지난주에도 여기서 얘기를 했어요. 여기를 얘기를 했는데 그때 의견을 긍정으로 드렸고 트레이딩으로 드렸었는데 그때 얘기를 했던 것이 한글 컴퓨터 가져가느니 차라리 조금 더 테마적인 성격의 부분을 가져가겠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것이 사실상 테마주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번 주가 지난주가 그런 부분을 잘 나타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미 솔트룩스와 코난테크놀로지에 대한 수익률과 그리고 한글 컴퓨터에 대한 수익률에 대한 격차를 생각을 해봤을 때는 확실히 그런 부분이 차이가 좀 발생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한글 컴퓨터도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어쨌거나 시장에 있어서는 후발주자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익률은 역시나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거고 그리고 솔트룩스 관련돼서도 이제 솔트룩스가 만약 움직임이 약해지기 시작을 하게 되면 한글 컴퓨터는 그에 따라서 약해지게 되는 이런 부분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준점을 계속 솔트룩스를 보시면서 매매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AI 소프트웨어가 더 갈 것이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게 될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는 7월 달에 AI 관련돼서 5개의 대표 기업을 국내에서 선정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만약 선정이 될 수 있는 업체라면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더 가져볼 수밖에 없게 되는 이런 부분도 일부분은 지금 계속 반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 이런 단기적인 모멘텀에 있어서에 대한 피크아웃이 나오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에서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7월 달에 이제 AI 소프트웨어 관련된 이 대표 기업을 뽑는 것에 있어서는 결국은 선정 기준이 2가지였었는데 한 가지는 자체적으로 파운데이션 모델을 갖고 있는 거. 이게 첫 번째였었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LLM 관련돼서 이제 그것을 가지고 얼마만큼이나 추가적으로 수익화 모델을 가져갈 수 있는 업체인가 이 2가지의 이러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을 만한 종목군들이 선정이 될 테니까 그 부분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요 근래 시장에서 움직임이 잘 나오는 기업들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뭐 솔트룩스, 코난테크놀로지 그리고 이제 한글 컴퓨터 외에도 BI 매트릭스라는 종목도 있거든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데이터 DB 관련돼서 솔루션을 이제 제공을 하는 업체이고 그 솔루션을 관련돼서 하반기에는 이제 예상까지도 하게 되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이 기업까지도 관심 있게 우리가 계속 같이 한번 바라보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룹핑 지어서 약간 운명 공동체처럼 움직이기 때문에 솔트룩스 필두로 흐름을 보면서 끌고 갈지 바라보자라는 의견이시네요. 한글과 컴퓨터는 지난주 의견과 마찬가지로 일단 긍정의 사인 저희가 계속 유지하겠습니다. 자, 신 부장님 역시나 자리 한번 봐주십시오. 그러니까 요즘에 이렇게 박스를 돌파해서 강한 거래량과 함께 올라가는 종목들이 워낙 잘 가는 흐름들을 보였어서요. 근데 한글과 컴퓨터도 역시나 솔트나 코난처럼 그런 움직임이 이제 최근에 보여집니다. 한때 끼를 보였었던 종목이기도 했었고요. 지금 기회를 찾는다면 차라리 솔트 코난이 더 낫나요? 아니면 한컴도 충분히 해볼 수 있다라고 보세요? 당연히 같이 움직일 거로 네네. 보긴 하는데 좀 더 센 애가 누구냐 했을 때는 근데 오늘 좀 많이 올라서 코난과 예. 솔트루스가 너무 많이 올라서 뭐 그 세 개 중에 굳이 비교를 하자면 한글과 컴퓨터가 조금 그나마 좀 덜 올랐으니 예. 조금 더 가지 않을까 생각은 하지만 네 그래도 뭐 대장 사는 게 제일 마음 편하고 좋죠. 그래서 네 근데 이게 그 한글과 컴퓨터 보시면은 이게 AI 소프트웨어 종목 중에서 기관이 좀 꾸준하게 산 종목으로 보이긴 하거든요. 이게 다른 종목 대비해서 기관이 좀 많이 매집해 온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아무래도 이게 좀 시총 수준도 좀 되고
그리고 실적 면에서도 좀 부담이 덜하기 때문에 기관들의 러브콜 대상이 되지 않았나 싶긴 하고요. 이게 선거 전에는 이제 새 정부가 어디로 딱 결론 지어질지 네. 몰랐기 때문에 좀 먼저 이쪽으로 뭐 기대감은 있지만 담기에 그래도 좀 편한 주식으로 담지 않았을까 생각은 되는데, 그렇다고 이제 뭐 기관들이 이 종목을 팔고 뭐 교체해서 다른 종목으로 가겠다 이렇게 생각되는 건 아니고, 다른 종목까지 이제 조금 더 이렇게 묶어서 같이 매집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한글과 컴퓨터 종목은 좀 안정적으로 좀 올라가는 흐름 보일 거로 예상되고요. 그 외에 이제 좀 덜 올랐었던 종목들, 뭐 코난이나 솔트로스 많이 올랐으니까 뭐 그 외에 뭐 더좀비지온이나 뭐 크라우드웍스 뭐 이런 종목들까지도 좀 오름세 지켜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변부 확산까지 노려볼 수 있다면 두 분 모두 의견은 긍정으로 정리되겠습니다. 자, 짧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빠르게 좀 도와드릴게요. 코인, STO, 지역화폐 여전히 잘 맞물려서 지금까지 시세 흐름이 좋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갤럭시와 SM 흐름까지도 우리가 좋게 볼 수 있을지 궁금해지네요. 자, 이쪽에서는 어떤 관점이실까요? 이쪽도 긍정의 의견이기는 한데 사실 조금 더 중심에서는 한 걸음 더 뒤에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요. 후발주다. 네, 아무래도 워낙 스테이블 코인 관련돼서 파생이 돼서 이제 나올 수 있을 만한 정책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은 정책의 후발에 있다는 건 그만큼 순환매가 계속 돌면 상관이 없는데 테마적인 성격에서는 조금은 약할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를 하시면서 접근을 하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STO 같은 경우에도 그 이전부터 얘기가 안 나왔던 것은 아니었었어요. 네. 뭐 관련돼서 MMF라든지 아니면 다른 금융자산이라든지 아니면 뭐 미술품이라든지 워낙 많은 부분에 있어서 STO를 이제 하려고 노력을 했었었고, 그리고 증권사들 같은 경우에도 미래에 대한 먹거리로서 많이 준비를 했던 부분이 있었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꽃을 피우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과연 얼마만큼이나 정책 드라이브라든지 이런 부분이 강하게 걸리는지에 따라서 여기도 역시나 달라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정책의 선호에 있어서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STO가 워낙 스테이블 코인보다는 뒤에 이제 보다 더 이제 파생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긍정의 의견을 드리긴 하지만 여기는 그냥 트레이딩 관점에서만 접근을 하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긍정인데 이쪽 동네는 긍정인데 종목에 있어서는 조금씩 옥석가리기 필요하겠다라는 의견이시네요. 신 부장님, 그러면 겔머트 중심이 오히려 더 나은 건가요? 네, 오늘 상처가지고 예, 하기 그쵸. 좀 힘들겠지만 저도 근데 비슷한 의견인데, 뭐 증권형 토큰이 살짝 조금 벗어난 건 아니지만 조금 메인 예, 테마 쪽보다는 조금 양쪽에 있는 사이드에 쪽에 있다 보니까 조금 테마성으로 조금 더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 트레이딩 관점에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당연히 지금 새 정부 들어오는 기대감 때문에 이런 내러티브 장이 지속될 거로 보여서 당분간은 충분히 더 갈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동네에 있어서는 긍정 의견이네요. 원래 여러분 처음에 기대감 나올 때는 우르르 다 같이 가잖아요. 이후에 옥석 가리기는 정말 더 예민하게 전략 잡아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낌새가 보일 때마다 마감 스포트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